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끝났죠? 잘하셨고,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고등학교 갈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또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수업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 아직 제출 안 한 학생들 꼭 제출해 주시고 지금부터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3학년 때 배운 건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옛날에 배웠던 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번.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예요. 이거 언제 했냐면 우리 1학기 때 했었는데요.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바뀌고, 속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보고 있는 건데 B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으로 봐서 B는 등속 운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속력이 바뀌는 걸로 봐서 지금 뭔가 이 아이에게 힘이 좀 가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힘과 속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게 하거나 속력을 바꾸게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힘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나 배웠을 거예요. 뭐였죠?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속력이 9.8m/s만큼까지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중력을 받아서 속력이 증가하는구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하려면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일단 볼게요. 자, 0초부터 2초까지의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0초부터 2초까지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0초부터 2초까지의 거리 A는 이 정도의 거리만큼 같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의 거리를 갔으니까 그렇구나.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B가 A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여러분 속력을 계산해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밑변의 넓이,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의 이제 밑변의 넓이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랑 속력이니까. 두 번째,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자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A에 작용한 알자 힘은 뭐 예를 들면 뭐 중력이라고 해볼까요? 사실은 아니지만 어떤 힘이 지금 가해졌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등속 운동한 이 B 같은 경우는 왜 계속 등속 운동을 했냐?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알자 힘이 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초일 때 A와 B에 작용한 알자 힘의 크기는 같다? 이것도 아니게 되고요. 답은 디귿인데 2초부터 4초까지 A에 작용한 알자 힘의 크기는 같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지금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힘의 크기가 일정하구나. 우리가 중력의 힘의 크기가 일정. 중력이 사실 고정이 돼 있잖아요. 중력의 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9.8m/s만큼까지 계속 속력이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속력 변화가 일정한 것을 통해서 힘의 크기가 일정함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고등학교 문제기도 하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1, 2, 3학년들 전부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묻는 문제였습니다. 힘과 그 다음에 뭐 등속운동, 그 다음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등등.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점 D까지 올라갔습니다. A에서 D는 운동궤도상의 점이고 AB 구간과 CD 구간은 마찰이 없고 BC 구간은 마찰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인데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 어디에서든 일정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골랐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꼭 조건을 달았던 게 뭐냐면 마찰과 공기 저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기억나시죠? 그럴 때 역학적 에너지가 사실은 일정한 거고 여기에서 보시면 A에서 B까지 사실은 여기는 마찰이 없잖아요. 마찰이 없다고 하니까 역학적 에너지와 A 지점에서 이 B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데 대신 이 마찰이 있는 구간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내 에너지를 마찰이 있으니까 에너지를 좀 더 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찰이 있는데 내가 누가 나를 미는데 내가 계속 가야 돼. 그러니까 미는데도 내가 가야 되니까 그거에 힘을 더 썼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서의 있는 역학적 에너지보다는 C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좀 더 작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마찰을 이겨내는데 내 힘을 좀 썼으니까 내 체력을 내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마찰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공기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마찰과 공기저항에 대한 조금 더 응용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이거 화학변화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물리변화, 화학변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변화를 화학변화라고 했고 물질의 산변화든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를 물리변화라고 했죠. 물리변화, 화학변화 우리 언제 배웠냐면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성질이 변하는 변화를 화학변화,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걸 물리변화라고 했으니까 화학변화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 화학변화가 일어나며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거? 이거 맞죠. 이게 화학생 A는 맞는 말. 김치가 발효되어 있는 거 화학변화? 맞죠. 성질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얼음이 녹아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는 것도 화학변화야. 분자의 배열? 분자의 배열이니까 여러분 상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분자가 더 떨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만약에 화학변화라고 얘기를 했으면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분자의 배열, 얼음이 녹아서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 거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거. 그러니까 분자가 가까이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은 그대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첫 번째 글씨 기억나는 것 같아요. 라는 한 학생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면 우리 이 시간 동안서 다시 배워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신 문제였죠. 어떤 동물에서 일어나는 수정과 난화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A에서 C는 각각 한 개의 세포입니다. A에서 C가 각각 한 개의 세포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생식세포다. 여러분 A가 뭐지? 지금 정자잖아. 정자는 생식세포가 아니야? 생식세포죠. 그러니까 이게 맞고 기억은 맞고 니은 A와 B의 염색체수는 같다? B는 지금 수정란이 난할이 점점 되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수정란의 염색체는 수정란의 염색체 수 그러니까 B는 이거 지금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각각 한 개의 세포인데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도 나왔죠. 체세포 분열이니까 세포 각각의 염색체 수 변화 없죠. 세포 각각의 염색체 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생식세포 더하기 생식세포 니까 염색체 수는 같은 게 아니라 A 곱하기 2의 염색체 수가 B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디귿. B와 C의 부피는 같다. 한 개의 세포인데 선생님이 아마 나날을 얘기하면서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다. 세포 각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거다. 이런 얘기 다 했었죠? 그러니까 점점 크기가 작아질 거니까 부피도 작아져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자극과 반응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 생식과 유전 단어 전 4단원에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봤지만 수행평가를 봤었죠? 자, 기의 구조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A, C는 각각 달팽이관, 방골이관, 전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그럼 A는 반골이관, 고리가 있으니까 반골이관이구나. 달팽이 모양이니까 달팽이관이구나. 그 다음에 B는 나머지 전정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겠죠? 그러면 A는 방골이관이죠? 맞아요. 여러분 방골이관은 뭐야? 고리가 있으니까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고 B는 전정기관인데 소리 자극을 받아들인다?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려면 청각세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청각세포는 C에 있어요. C, 달팽이관에 청각세포가 있고 B는 소리 자극이 아니라 평형 감각.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외나무다리나 이런 평균대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 평형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에는 청각세포가 있고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일 때는 세포, 신경대, 청각세포, 청각신경, 그 다음에 뇌 이렇게 자극이 전달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세포, 신경대 기억나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대망의 이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려워하지만 순종의 둥근완두, 주름진완두 그래서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작성 이제는 800개 R과 스몰R과 라지R과 스몰R은 대립유전자 뭐 이렇게 뚝뚝뚝뚝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완두의 모양은 주름진게 열성 형질이다. 순종과 순종이 결합해서 나온 게 우성 그 다음에 안 나오지 않는 게 열성이니까 둥근 완두 순종과 주름진 완두 순종이 결합해서 둥근 완두가 나왔으면 둥근 완두가 우성, 주름진 게 열성이니까 기억 맞죠? 작중 1대에서 둥근 완두는 R을 갖는다. 이 조그마한 스몰 R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생식세포는 이거 하나 맞죠? 여기에서 생식세포도 이거 하나 둘이 결합해서 얘는 이렇게 유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에서 둥근완두 스몰 R 갖는 거 얘도 맞아요. 자 2번 디귿 작중 2대에서 둥근완두의 유전자형은 모두 대문자 RR이다? 사실 이거는 대문자 RR이라면 둥근완두만 나왔어야 됐는데 여기 보시니까 주름진 완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다는 걸 알고 답은 3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고 나는 직접 풀어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과 이것은 대립 유전자이기 때문에 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또 다가수분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어서 총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만날 수 있죠. 3대 1에 둥근완두, 주름진 완두가 나오게 되니까 전부 다 대문자 R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형, 유전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가지의 유전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빠르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 하는 거니까 빠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표는 별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또 배웠죠? 자, 겉보기 등급과 있고 절대 등급이 있고 색깔이 있네요. 그러면 밝기를 비교할 거고 거리도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표면 온도는 어떤 게 더 높을지. 여러분 표면 온도 높은 거부터 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일단 기억. A는 B보다 밝게 보인다. A에 밝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을 비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겉보기 등급 A는 5등급, B는 1등급이냐 5등급과 1등급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밝지? 작은 게 더 밝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사실 어둡게 보이니까 기억이 아니에요. 자, 실제 밝기는 A가 B보다 밝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 등급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등급을 비교해 보니 둘 다 1등급이니까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얘도 아니고.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붉은색과 파란색 중에 붉은색이 온도가 더 낮으니까 디귿이 맞아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본다면 A와 B 중에 지구와의 거리가 더 먼 별은 어느 별이다? 덧처리를 했을 때 숫자가 커야 되니까 A가 더 거리가 멀다. B는 그러면 지구에서 얼마 정도의 거리에 있다? 겉보기와 절대 등급이 같은 것으로 보아 10화색의 거리에 있다까지 우리가 더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번 문제 가볼게요. 20번 해풍이 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해풍이 부는 원리 우리가 기압에서 2단원에서 배웠어요. 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는 거까지 배웠죠? 그럼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에서 모래는 육지, 물은 바다에 해당하는 거?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20분 동안 켜서 이제 온도 측정하면서 향연기 흐름 관찰할 건데 향연기는 물 쪽으로 치우쳐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더 빨리 달아오르는 거는 모래예요, 물이에요? 모래가 더 온도가 더 빨리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쪽에 온도가 뜨거워지니까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에는 기압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내 주위에는 공기가 없다. 좀 적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저기압.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얘를 채워주게 되죠. 얘가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향연기는 이렇게 모래 쪽으로 치우쳐 흐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물의 온도는 모래 온도보다 천천히 올라간다. 이거 맞죠? 왜? 비열 때문에. 우리 비열 배웠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러분 잘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안 풀어서 내내도 있더라고. 안 풀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구나 기억하는 시간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2학년 문제 그리고 1학년 문제 이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